오늘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서 사실 벡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처음 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래도 평면에서의 도형의 방정식은 어느 정도 이미 약간의 인지가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끊었거든. 그 그래프라는 게 사실 불편하지 않잖아, 맞지? 또 직선 같은 경우는 1차 함수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공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의 불편함이 조금 더 크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시작해 봅시다. 먼저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그러니까 지금 요 단원이 뭐 공간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공간, 근데 평면 도형도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보통 이제 공도방 뭐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 평도방? 이건 좀 이상해요. 어쨌든 공도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직선의 방정식부터 할 건데 그 과정 자체도 쉽고 공식도 엄청 간단하거든. 그래서 그냥 연습만 하면 돼. 선생님한테 못하면 안 한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건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만 개념 자체는 꽤 단순합니다. 자, 일단 해봅시다. 우리 그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직선이 결정되는 거. 그치. 점 두 개.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거든. 한 점과 방향이 주어져도 사실 기울기라고 했잖아, 맞지? 벡터에서 보통 방향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벡터는 뭔가 가리키는 느낌이잖아, 맞지? 그래서 방향이라는 단어를 써.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한 점과 물론 두 점이 주어지기도 할 거야. 근데 어쨌든 벡터는 이제 방향을 가리키는 게 조금 커서 그래서 이제 방향이 주어지게 되면 직선이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이제 원점이 이렇게 있다가 원점이 이렇게 있고 직선 1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직선 L 위에 한 점이 주어지고 한 점 A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가 주어져요. 평행한 벡터.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U 벡터라고 이야기하거든. 방향 벡터. 옛날에는 D 벡터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U 벡터라고 쓰더라고. 이렇게 U 벡터입니다. U 벡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도형의 방정식이 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 방정식이 메인, 도형은 수식. 괜찮지? 근데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쌍을 좌표를 이렇게 찍었더니 뭐가 되더라? 도형이 되더라 이런 거잖아, 맞지? 결국은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문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식을 찾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도형 위에 어떤 임의점을 필요로 하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직선 위의 모든 점을 대표하는 문자예요. 위의 모든 점을 대표. 그러니까 동점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건 사실 뭐야? A랑 U 벡터가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선의, 그러니까 저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같은 걸 유도하려고 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주어진 걸 정리를 해보자. A점을 지나면서 이거에 평행한 직선이 L인 거 맞아? 정민아 맞아? 아니면 아니라고 해. 꿀밤 두들 때리고 시작할 게 아니지? 자, 아니. 점 A를 지나고 U 벡터랑 평행한 직선을 그리면 주황색으로 그려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 어려움이 있어 지금?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요 벡터를 보통 이제 스몰 a 벡터, 위치 벡터니까 그다음 요 벡터를 이제 스몰 p 벡터라고 나타내겠지. 자,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AP 벡터와 U 벡터의 관계가 뭐야? 아까 뭐라고 그랬지? U 벡터는 L이랑 뭐하다고? 평행하다. 그럼 평행하다고 표시하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P는 이 직선의 임의점이니까 P가 여기 있든 AP 벡터랑 무조건 U 벡터랑 뭐 할 수밖에 없어. 평행할 수밖에 없잖아, 맞지? 이렇게 쓰는 거야. 평행하다가 되면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거든. 이렇게 실수배로 표현합시다. 그러면 AP 벡터가 TU 벡터 벡터. 물론 사실 이런 거 이야기할 전부 다 영벡터는 아니야. 영벡터는 평행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그 TU 벡터 한번 단 T는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벡터에서 정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벡터의 분해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제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T U 벡터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까지가 뭐 보통 이걸 한 줄 더 고쳐 써서 이렇게 쓰긴 하는데 T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T U 벡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겠어? 쌤이 벡터의 덧셈은 뭘로 이해해달라고 했는지 기억나? 두 가지로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중요해 진짜 이게 그 너희가 벡터랑 알게 된 지 오래됐어 많이 안 됐어 많이 안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빨리 익숙해지기가 감각 같은 게 진짜 중요한 건 사실은 벡터는 덧셈 특히 덧셈 같은 경우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힘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평행 이동으로 이해하면 점의 이동으로 이해하면 좋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 P 벡터라는 놈은 A 벡터에서 U 벡터의 실수만큼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벡터는 사실 시점이 중요하지 않아서 결국 이제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해서 A 벡터가 왔어. 그리고 U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것들이 전부 다 직선 LB의 점들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U 벡터라는 게 이 벡터니까 결국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U 벡터 방향으로 간다는 말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 전부 다를 가리키는 거다 맞지? 왜냐하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서 실수 T가 붙어 있어서 얘가 0이면 그냥 뭐가 되고 A가 되고 얘가 1이면 저기로부터 정확히 U 벡터 크기만큼 다 간 거고 또 2가 되면 U 벡터 크기 2배만큼 간 거고 그런 점들이 저 직선 위에 모든 점이 되는 거지. 괜찮아? 잘 모르겠어? 괜찮아? 오케이. 자, 우리가 이걸 가르쳐서 직선을 벡터 방정식으로 이제 벡터로도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표현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성분 표시를 할 생각이거든. 그러면 이제 좌표를 표현하게 되니까 U 벡터를 우리가 관례적으로 U1, U1, U2라고 씁니다. 그다음 P는 이제 임의의 점이니까 X, Y라고 쓸 거고 A라는 점은 이제 특정한 점이니까 X1, Y1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걸 대입하게 되면 성분 표시를 나타내는 거야. 성분으로. 자, 그러면 X, Y는 A 벡터가 이제 X1, Y1이고 그다음 TU 벡터가 T, U1, U2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X는 X1 더하기 TU1이 되고 Y는 Y1 더하기 TU2가 돼요. 이걸 이제 T는으로 정리하게 되면 X-X1 나누기 U1는 Y-Y2 나누기 U2는 T 이렇게 만들어. 근데 요건 이제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뀌어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다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죠. 직선의 방향 벡터 U 벡터가 2,1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좌표가 2고 여기가 1인 거야. 정리나. 혹시 U 벡터의 기울기 얼마인지 알겠어? 2분의 1 맞아. 오케이? 그냥 그대로 알았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완벽하게 이상한 다른 얘기가 나오면 배울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런 규칙을 만들 리가 없잖아,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그대로 다 연결이 되어야 잘 만들어진 아이디어인 거야. 이상한 새로운 거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해.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지식과 잘 결합되기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x 길이분의 y 길이 하면 되는 거야, 맞지? 2분의 1, 2분의 1. 오케이?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다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그러니까 U 벡터랑 표현하면서 저 점 A를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 맞지? 평행하게 그렸어.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방식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될 거야. 혹시 여기 문제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 표현은 방향 벡터의 x 성분분의 x 빼기 x1 y 성분분의 y 빼기 y1 이렇게 한다고 한 거잖아, 맞지? 그럼 그대로 써보자. 2분의
1분의 쌤은 사실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거든. 아닌가? 뭐 어쨌든 그리고 x 더하기 1 y 그럼 이 식 정리하면 저거 되는 거야? 우리가 아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냥 이 그 뭐지 벡터를 이용한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평면 내용은 그냥 1학년 때 도형의 방정식을 풀어도 다 풀려. 안 풀릴 이유가 없잖아. 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이제 공간은 우리가 1학년 때 방식으로 아예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곤란하겠지. 딱 그 정도 차이야 사실. 괜찮니? 오케이. 우리 방금 봤다시피 이렇게 점이 주어지고 뭐가 주어지면 방향 벡터가 주어지게 되면 직선을 구할 수 있더라. 근데 봤더니 이 방향 벡터의 x 성분분의 y 성분을 하니까 그게 기울기랑 같아서 우리가 고1 때 했던 방식으로 풀어도 괜찮긴 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a가 3,2 u 벡터가 2,-3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어렵잖아.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하면 그러니까 기능이 외우고 단순해서 공간은 사실 여기가 첫대기 여기다 한 칸 추가되는 거거든. 어렵겠어 안 어렵겠어? 어렵지 않아. 근데 기능 자체는 외우고 단순해. 연습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또 조금 더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때 이 친구가 바로 뭐냐면 이 친구가 우리가 이때 이 t를 사실 4개 변수라고 부를 거거든. 그래서 직선의 4개 변수 표현이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원래 도형의 방정식은 문자가 몇 개지? 미지수가 몇 개지? 평면은 2개고 공간은 3개야. 그럼 너 문자 안 하면 좋아 나빠? 나쁘잖아 사실은. 문자 수를 줄이는 거. 여기서 사실은 이 식에서는 결국 x좌표를 t로 표현을 하고 y좌표도 t로 표현하는 거야. 즉 하나의 문자로 x좌표, y좌표를 동시에 표현하게 되거든. 그래서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연립할 때 계산의 편의가 커져. 평면에서는 사실 거의 차이 없거든. 어차피 한 문자 그냥 문자 2개밖에 없으니까 소감이 한 문자로 줄잖아. 근데 공간에서는 문자가 3개라서 연립할 때 많이 불편해. 그래서 좀 4개 변수 표현을 쓰지 않으면 계산상 불리함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얘를 4개 변수 표현을 나타내라고 하면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 4개 변수 표현이라는 건 옛날식 표현이야. 요새는 그냥 t로 나타내면 이렇게 하고 끝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개념 너희 학생들한테 대한 학습 부담을 줄이려고 뭔가 없애버리는데 그게 사고를 체계화시키는 데 더 안 좋은 것 같아. 어쨌든 내가 t라고 넣으면 이제 이 t 더하기 3 t를 넣을 때 기본 이거잖아 사실 항상 마이너스 3t 더하기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친구를 가리켜서 이 직선의 4개 변수 표현이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 자 그러면 쌤이 지금 해야 될 얘기가 자 이제 차근차근 해봅시다. 추가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쌤이 저기서 이제 방향 벡터가 뭐는 아니라고 했었지? 안 썼네. 아 여기 있구나. 방향 벡터가 뭐는 아니라고? 0벡터는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0벡터가 아니라는 말은 모든 성분이 0인 건 안 되고 x 성분이나 y 성분 중에 하나만 0인 건 괜찮거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점이 2,3이고 u 벡터가 3,0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림을 적당히 그려보게 되면 2,3이라는 점이 뭐 한 이쯤 있고 이쯤 있고 아니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있고 이제 2,3이라는 점이 이쯤에 있고 그다음에 u 벡터가 3,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u 벡터가 될 거거든. 그럼 점 A를 지나면서 여기에 평행한 직선이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이렇게 그리면 되지. 어렵지 않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지금 보니까 이 방향 벡터의 성분이 어디로 가고 있어? 분모로 가잖아 맞지? 그럼 0,3을 지금 3,0을 분모에 쓰면 돼 안 돼? 3은 괜찮지만 0은 분모에 못 쓰잖아 맞지?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하는 거야. 일단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지? y는 3 직선이 되잖아 맞지? 오케이? 자 여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느낌적으로는 그러니까 3분의 x-2는 0분의 y-3 원래 이렇게 쓰는 거잖아 맞지? 이럴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거랑 얘랑 같다를 쓸 수 없으니까 얘는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y는 3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는 이제 기억해도 괜찮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정답 1번. u1이 우리가 u 벡터에 대해서 얘가 그 u1, 0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0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a가 x1, y1을 지나요. 이렇게 주어지면 그 x축 방향 변화만 있으니까 얘는 y는 y1 직선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괜찮니? 지금 이게 한 게 그 얘기잖아, 맞지? y는 3 썼던 것처럼 y는 y1 직선이라고 쓸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y 성분이 0이면 그냥 y 빼기 y1은 0이다라고 외우면 그냥 이제 1번 셈기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공간에서도 그대로 성립되니까 새로운 규칙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 얘기가 쌤이 지금 참고 1번과 2번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1이 0이고 u2가 0이 아니게 되면 직선 x는 x1을 나타내게 되고 u1이 0이고 0이 아니고 u2가 0이면 직선 y는 y1을 나타낸다. 분모가 0일 때 분자를 0으로 기억하면 이제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요거 잠깐 보면 u 벡터가 3,0이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u 벡터를 1,0으로 하면 달라질까 달라지지 않을까? 어차피 방향 벡터는 방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거든. 그래서 얘를 1,0으로 바꿔도 괜찮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내가 이 벡터랑 평행한 직선을 구하나 이 벡터랑 평행한 직선을 구하나 어때?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사실 여기가 식이 뭘로 바뀌겠어? 얘가 만약 4,2를 종점으로 가지는 벡터라면 얘가 2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아까 그 식이랑 저 식이랑 달라 안 달라? 천사하냐? 다르지 않잖아, 맞지? 오케이? 7분 넣는 다음에 미묘한 숫자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망했어? 어떻게? 버스가 멈춰가지고. 안 가? 네. 버스 타시네. 여튼 여기가 괜찮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기울기가 6원분의 6다라는 거 이제 써놓은 거고 어디 갔지? 여기서 이야기했었지. 기울기가 2분의 1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얘를 마지막으로 하나 해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미 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 잘 이해한 것 같아? 자, 우리 강의록부터 한 페이지 더 봅시다. 저거는 뭐 망했지 뭐. 이거 수업 이제 하나도 못 가르치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래 직선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 한 점과 방향뿐 아니라 두 점이 주어져도 직선이 결정되잖아, 맞지? 두 점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점이 주어지면 원래 직선을 임의로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벡터를 이용해서 결국 쌤이 여기서 아까 했던 그 동그라미 3번의 1인가? 2번의 1인가? 3번의 2인 것 같아. 그러니까 3번의 2가 뭐였지? 동그라미 3번의 2. 아까 참고해서. 유벡터와 평행한 이미벡터로 방향 벡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벡터는 평행한 벡터. 그러니까 직선과 평행한 벡터 중에 무엇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거든. 그러면 내가 저 직선 AB랑 그 평행한 벡터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는 게 제일 쉬울까? 그냥 이 AB 벡터를 잡으면 직선 AB랑 평행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직선 저 AB 벡터를 방향 벡터로 삼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x1, y1으로 주어지고 이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주어지게 되면 AB 벡터는 이렇게 빼는 거니까 x 성분에서 y 성분 빼는 거야. x2 x1, y2 y1이 AB 벡터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 돼요? x2 x1분의 방향 벡터 x 성분에 x x1 쓰고 y2 y1분의 y y1을 쓰면 이게 바로 직선 AB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 적당히 정리해.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곱하고 하면 그냥 기울기 공식 그거 똑같아. 맞지? 그 왜 y는 x-x1분의 y2-y1 곱하기 x-x1 더하기 y1. 다시 써줄까? 고일대 공식이랑 그냥 똑같은 거야. 아예. 그래서 저렇게 쓸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두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게 학생들이 그냥 1학년 때 것처럼 풀려는 마음이 생기거든. 어쨌든 숙제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점점 더 못하게 돼. 이 단원에서는 그 벡터를 이용한 도형의 방정식을 접근해서 하는 걸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너희가 1차 함수를 못 푸는 일은 사실 쉽게 생기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직선의 방정식 고일 때 했던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 단원의 방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게 될 건 뭐냐면 방향을 주는 방식이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세 번째로 한 점과 접선 벡터를 주는 방식이 있어. 그리고 이거는 평면에서만 작동하고 공간에서 작동하지 않거든. 무슨 얘기냐면 평면 에서만이라고 하죠. 그냥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2번은 여기다가 그냥 뒤에 한 칸 더 붙이면 그냥 공간 도형 돼. 이렇게 공간 도형에서도 직선의 방식이 똑같이 유도되어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실 이거는 그냥 이거로부터 유도된 거니까 복잡하지 않잖아, 맞지? 저거는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평면에서는 직선이 되는데 공간에서는 평면이 돼. 일단 이따가 해줄게. 이따 해줄 거니까. 어차피 그게 평면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이야. 이따가 할 거니까 그럼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평면과 공간을 구별해서 익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괜찮지? 자 일단 해봅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거든. 여기 원점이 있어. 그리고 여기 A라는 점이 있다고 하자. 근데 우리가 어떤 벡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n 벡터라고 할게. 그리고 보통 이제 성분을 쓸 때 a, b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점 a는 이제 x1, y1 이렇게 쓰겠지. 그러니까 이게 스몰 a 벡터가 되는 거고, 자 이게 n 벡터네. 자 근데 저기 우리가 저 녹색 벡터랑 평행하면 수직이면서 점 a를 지나는 직선 그릴 수 있어 없어? 슈크림 되잖아, 맞지? 그냥 만약 슈크려야 된다. 어쨌든 해봅시다. 이렇게는 되겠네. 이렇게 그리게 되면 점 A를 지나면서 저 녹색 벡터의 수직이지. 방금 뭐 해버렸어? 결정. 그러니까 저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이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 거지. 하나로 결정되잖아, 맞지? 그럼 저 조건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해봅시다. 우리가 이 직선 위의 임의의 점을 즉 x, y를 p라고 하자. 그러면 이 p라는 점은 이 직선 l이라고 할까? l 위에 이제 임의의 점을 대표하는 그런 그 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할 건데 벡터에서 수직을 다루는 방법 몇 가지라고 혹시 기억해? 딱 한 가지. 저 동안에 무조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 뭐지? 내적이 0이다. 벡터에서 수직을 다루는 건 딱 하나야. 그냥 만병통치약이야. 물론 약간 과장인데 다른 방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내적이 0이다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지? 요 AP 벡터랑 N 벡터랑 뭐야? 수직이지. 오케이? AP 벡터랑 N 벡터랑 수직이고 우리가 이걸 다루는 방식은 AP 벡터 내적 N 벡터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오케이? 그러면 AP 벡터는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N 벡터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이 성분 표시를 다 바꾸게 되면
P 벡터 빼기 A 벡터는 P 벡터에서 요 A 벡터의 종점을 빼는 거거든. 그래서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그리고 내적 A, B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 내적은 배운다는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거든. 그래서 A 곱하기 x 마이너스 x1, B 곱하기 뭐 제로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좌표형 원점이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저 n 벡터의 기울기는 얼마지? 그렇구야. 기울기는 얼마지? a분의 b가 되겠지 않지? 0이 아니라 얘도 0벡터 아니야 지금. 그리고 편의상 a랑 b랑도 이제 0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기울기는 a분의 b거든, 맞지? 그럼 저거랑 수직인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b분의 a가 돼야 되지, 맞지? 그러면 이제 써보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이렇게 쓰는 거거든. 정리해보. 저 위의 식이랑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도 직선이 결정된다는 느낌. 괜찮아?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뭐지? 아, 아까 그 얘기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5라고 주어지고 n 벡터가 3,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3 곱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y 5는 저기가 아니구나. 여기지. 마이너스 2 곱하기 y 마이너스 5는 제로를 쓰는 거지. 오케이. 괜찮아? 곱선 벡터 x 성분, y 성분 개수로 쓰고 그 다음에 x 빼기 x1, y 빼기 y1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게 이제 직선의 정상식이 될 거다라는 얘기. 하나하나 이해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려울 거거든 사실. 선생님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민이 어려워 지금? 근데 외우고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든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를 못하는 학생들은 그걸 안 해서 못해.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안 하더라. 물론 준서는 늦게 왔기 때문에 이제 뭔 말인지 모르더라고. 어쨌든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강의 노트 74쪽 갑시다. 자, 74쪽 가게 되면 사실 이 아까 이야기했었잖아. 얘는 그냥 공간에서 그대로 다 적용이 가능해. 공간에 다 적용이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Z1이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를 이제 Z라고 쓰고 여기를 U3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럼 이제 어디 단계에서 바뀌는 거지? 여기 단계에서 얘가 Z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 단계에서 이게 Z1 이렇게 생기고 여기 단계에서 여기가 U3 이렇게 생기는 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 뭐가 생겨? 여기에 Z는 Z1 더하기 TU3가 생기거든. 괜찮지? 그러면 같이 계산해줘. Z 냅두고 Z1 넘기면 뭐가 돼? Z 빼기 Z1은 TU3가 되지. U3로 나눠. 그러면 U3분의 Z 마이너스 Z1은 T가 되잖아. 그럼 그걸 여기 이거 대신에 여기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U3분의 Z 마이너스 이거 왜 Y2라고 쓴 거야? 1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는 1이야 1. Z 마이너스 Z1은 T 이렇게 고쳐 쓰게 돼. 괜찮니? 그냥 이게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뒤에 한 칸만 더 추가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준서가 조금 불편하니까 우리 조금만 해줄게. 한 번 더. 그냥 다시 해줄게. 그냥 공간에서 이걸 한번 합시다. 네, 준서야 사실 오늘 진도를 끝내면서 엄청 바쁘거든. 나도 가봅시다. 직선 A이 주어지고 원점이 여기 있고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가 U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평행하나? 평행하기? 이렇게.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하자. 그러면 AP 벡터랑 U 벡터랑 뭐 해야 된다고? 평행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한 벡터가 이제 다른 한 벡터와 평행하다는 말은 한 벡터가 다른 한 벡터의 실수를 평행된다니. 그러면 내가 이제 A라는 점을 x1, y1, z1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x, y, z라고 하고
여기를 U1, U2, U3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성분 표현을 나타낼 때 참 먼저 이제 벡터의 분해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리고 성분 표현을 나타내게 되면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X 성분에서 Y 성분을 빼고 Y 마이너스 Y1 그리고 Z 마이너스 Z1 이렇게 되고 그다음은 T 그다음에 U1, U2, U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를 쓰기를 X 마이너스 X1 X는 바로 이렇게 씁시다. X1 더하기 T Y는 Y1 더하기 T U2 Z는 Z1 더하기 T U3 이렇게 만듭니다. 얘를 다시 T는으로 정리하면 U1분의 X 마이너스 X1 그다음에 U2분의 Y 마이너스 Y1 U3분의 Z 마이너스 Z1는 T가 되고 요거는 이제 생략하기로 하는 거지. 이게 이제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준서 혹시 질문 있어? 근데 익숙해지기 위한 과정 빼고는 다 괜찮아. 맞지? 그리고 이 결과가 엄청 외우기 쉽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봐. A라는 점이 이제 3, 1, 마이너스 5라고 하지. U 벡터가 3, 2, 1이라고 하지. 그러면 3분의 2분의 1분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1, z 다음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괜찮니? 자,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a가 3, 1, 마이너스 5인 건 똑같은데 근데 u 벡터가 3, 2, 0 이렇게 주어졌다. 맞아. 그러니까 성분 중에 하나가 0인 거야.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자고 했었지? 평면에서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라고 기억하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제 3분의 x-3은 2분의 y-1 이렇게 쓰고 z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사실은 어떤 구조냐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저기 3, 1, 마이너스 5 어디쯤에서 3, 1, 마이너스 5 여기 밑에 있겠네.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이제 Z는 마이너스 5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그 뭐지? 이걸 왜 저걸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 A라는 점이 Z 좌표가 마이너스 5인 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U 벡터라는 게 사실은 Z축 방향 변화가 있어 없어? Z 성분 여기라는 건 Z축 방향으로 즉 위로도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XY 평면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 그러면 이때 직선이 X축 방향 3만큼 Y축 방향 2만큼 간다고 했으니까 방향 벡터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 그러니까 XY 평면 이 평면 위에 방향 벡터가 저렇게 놓일 거라는 얘기야. 그럼 직선이 어떻게 그리는데?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무슨 평면이라고 바닥이 XY 평면이라고 했잖아. 편의상 만약 예를 들어서 Z가 5, 그러니까 A가 5라고 바꿔버리게 되면 여기 이제 Z 좌표가 5인 점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렇게 평면이 있는 거야. 거기에 직선이 X축 방향 3만큼, Y축 방향 2만큼 가는 그런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 평면이 그래서 그려진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Z는 이제 Z는 5 평면 위에 저 직선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써줘야 돼. 그래야지만 직선이 존재한다. 여기가 괜찮아?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뭐지? 두 점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도 그냥 이거랑 똑같아. 여기다가 Z2-Z1분의 Z-Z1이 추가되는 거지. 왜? 방향 벡터가 결국 X 좌표의 차이, Y 좌표의 차이, Z 좌표의 차이로 정리되게 될 테니까. 정리 잘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동그라미 3번은 공간에서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그때는 직선이 아니라 평면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거기 가서 이야기하게 될 거고 어쨌든 이제
그 공간에서는 동그라미 3번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 216페이지, 217페이지를 지금 풀어봐야 되거든. 빨리 한번 풀어보십시오. 216, 217. 216의 확인 체크랑 217페이지를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근데 이 파트가 제일 어렵고 뒤로 갈수록 더 쉬워집니다. 직선이 제일 어려워. 그래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근데 이렇게 이제 x 성분이 0이 잘 나왔지. 그러면 그냥 이거가 여기가 0분의 0이 되어서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x는 5만 쓰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볼까 같이? 봐. 어디 지금 무슨 점을 지났대? 5,2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방향 벡터가 무슨 벡터야? 그럼 이렇게 생긴 벡터잖아, 맞지? 그러면 저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 직선 그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봐야 돼? x는 5직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분모가 0이면 걔만 쓰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는 3개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하나가 0이어도 나머지 2개가 살거든. 근데 평균에서는 2개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하나가 날아가 버리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서 그냥 의미가 없는 식이 되면 사라져. 괜찮아? 그래서 그냥 x는 5가 답이야. 헷갈리면 그리고 저렇게 저것도 어쨌든 우리가 기하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잖아, 맞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하면 돼. 그리고 그렇게 좀 하다 보면 귀찮아서라도 다 외우게 되거든. 정리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그냥 3분의 x는 2분의 y 이렇게 쓴 게 훨씬 더 잘 쓴 거야. 얘를 정리하지 마. 정리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라니까. 아예 안 해도 돼요가 아니고 안 하면 잘한 거, 하면 나쁜 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다뤄야 벡터에서 요구되는 문제에 맞게 풀 수 있어. 사실. 그래서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다른 것도 정리 다. 근데 이대로. 아 물론 이제 뭐 3분의 뭐 x 빼기 3 이렇게 되면 이런 건 x 더하기 3이라고 써야 되겠지. 근데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의 그 형태가 그러니까 벡터에서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이렇게 생긴 게 기본 형태. 법선 벡터가 주어진 건 전개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거는 좀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는 항상 정리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겁니다.
물론 그 453번 문제 풀 때는 분모는 계산해야 돼, 알았지? 분모는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뭐지? 뭐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썼으면 그걸 이제 6분의 x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긴 하겠지. 물론 이거 1분에 써도 괜찮아,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간단히 하는 건 좋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그 여기가 전체를 양변에 2로 1을 곱해줘도 괜찮잖아, 알지? 이렇게 썼구나. 잘했어. 사실 쌤은 취향상 물론 이제 답지에서는 이렇게 써놨거든. 그 1번 문제를 3번에 이렇게 썼는데 쌤은 이거보다는 확실히 이걸 선호합니다. 확실히 선호합니다. 얘는 쌤이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잘 드러나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에서 나한테 이렇게 줘도 나는 이렇게 고쳐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로.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야 방향 벡터가 보자마자 3,-1이 보이잖아, 맞지? 얘는 내가 한 번 더 머리를 써야 되거든. 그거 자체가 나쁜 거야. 나쁘다기보다는 좋지 않은 거지. 자, 시험 관계상 그 진도를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근데 다들 잘 할 줄 아는 것 같아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18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에서는 직선 저렇게 주면 조심해야 돼. 어쨌든 방향 벡터 u 벡터가 뭐라는 얘기야? 4,-3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2,-3을 지나는 직선이래. 4분의 x-2 3은 -3분의 이제 y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지. 두 번째는 이제 방향 벡터가 AB로 주어졌다, 맞지? 그래서 그러면 3분의 x-2가 될 거고 는 4에서 5 빼면 -1이 되겠지. 그럼 -1분의 y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그냥 똑같은 문제지. 2번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직선의 평양 그럼 이제 3분의 1분의 그리고 2분의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1, -2, 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2번은 이제 분의 그 다음에 -3분의 그리고 2분의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4, -1,1을 지난다. 이 문제는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민아 문제에서 뭘 더 시키고 있어? 뭘 더 시키고 있어? 어디와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 XY 평면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잖아. XY 평면의 방정식이 뭐지? 응? Z는 0이잖아. Z는 0. 그냥 여기 Z는 0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일종의 연립 방정식 푸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접근은
Z0을 대입하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 요 식이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y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이걸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면 x는 얼마가 돼? 3이 되고 y는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다 하지. 그래서 이제 교점의 좌표가 3, 2, 0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저 직선과 xy 평면의 교점의 좌표가 된 거야. 자, 근데 어떻게 하는 것도 좋으냐면 그 아까 직선의 매개 변수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니? 어떻게 한다고? 는 t를 잡는 거예요. 는 t를. 얘가 이제 매개 변수인 거지. 그러면 아까 직선의 임의 점 p를 뭐야? t 더하기 4,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 그리고 2t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걸 하는 거야,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t가 정해지면 점이 결정되고 그 점들은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누구? z좌표가 0인 걸 원해. 여기가 0이네. t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어서 3, 2, 0 이렇게 똑같이 나와. 오케이? 지금처럼 zx 그 xy 평면처럼 아주 간단한 평면이 주어졌을 때는 방 1도 좋아. 근데 평면이 조금 불편해지면 방 2 밖에 거의 안 써. 근데 왜 마이너스 3t 빼기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직선의 매개 변수 표현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그냥 똑같은 문제지. 3번 문제는 방금 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라서 직선 구하고 매개 변수 표현한 다음에 이제 그 zx니까 y가 0이 되도록 하는 점을 선택하면 되겠지. 괜찮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도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표현을 쓰는 거지. 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3는 1분의 z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은 1분의 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3분의 y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z 더하기 1을 자, 근데 우리가 매개 변수는 서로 다른 걸 써야 돼서 이 둘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t 는 s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현을 하게 되면 3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더하기 3, 그리고 t 더하기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s 더하기 5, 그 다음에 3s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4s 더하기 1. 자, 그러면 직선과 직선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저 세 점의 좌표가 전부 저 세 x 좌표가 아니잖아. 하여튼 세 뭐라고 하지? 하여튼 좌표가 다 똑같아야 되지 맞지? x 좌표, y 좌표, z 좌표 다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걸 푸는 건데 잠깐 생각해 볼까? 우리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지? 세 가지가 있어. 뭐지?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에 있거나. 오케이? 그러면 만나는 게 일반적인 경우야, 특수한 경우야? 특수한 거야. 왜냐면 평행한 것도 있고 꼬인 위치도 있고 사실 꼬인 위치가 제일 많잖아. 제일 일반적인 상황이거든. 그래서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건 엄청 특수한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사실 그냥 x좌표랑 y좌표 두 개만 같아도 사실 만나게 돼 있어. 어차피 근데 문자가 미지수가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등식은 몇 개 생겼어. 그럼 이제 과조건인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풀고 싶은 거 두 개 풀면 돼. 오케이. 자, 합시다. 좀 넘어가면 3t는 s 더하기 7 이렇게 써. 요거는 마이너스 2t는 3s 마이너스 이렇게 쓸까? 그럼 이제 s 대신에 3t 마이너스 7을 대입해버리면 3t 마이너스 7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가 9t가 되니까 이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11t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22가 되고 그럼 t 값이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어차피 우리는 좌표만 결정하면 되니까 좌표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리고 3이 돼.
실제로 t가 2가 되면 2, 3은 6이니까 s가 1이거든. 여기다 1 대입하면 6, 5, 마이너스 3. 뭐야? 오 잠깐 또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만드시는군요. 아 마이너스 1이면 8%야. 맞지? 마이너스 1. 그럼 4, 마이너스 1, 5. 오? 아 또 이렇게 또 당황스럽게 만드시는군요. 잠깐만. 4, 마이너스 1, 얘는 5 맞는데? 잘못 썼나? 아 잘못 썼었군요. 맞지 이렇게 잘못 썼습니다. 아 이렇게 당황스럽게 이렇게 논리는 다 맞습니다. 맞지 그냥 실수한 겁니다.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번 시간 조금만 길게 할게 아직 두 번째 시간이 다음으로 길 거고 마지막 시간은 엄청 짧게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 세 개의 도형을 할 거거든. 직선, 평면, 구를 할 거야. 근데 구는 이미 공간 도형에서 했잖아, 맞지? 거기 말고 추가되는 내용 조금만 할 거라서 엄청 간단하게 끝날 거야. 자 일단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방향 벡터에 대해서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거야. 서영아. 네? 놀래.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직선을 결정하는 방법을 몇 가지 배웠지?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상황을 세 가지 배웠잖아, 맞지? 뭐? 한 점과 평이 방향 벡터. 오케이, 다시 뭐라고? 한 점과 그게 말을 많이 해야 익숙해져 그 표현에. 어색해. 쌤도 사실은 그 기하에서 이런 표현들을 안 쓴 지 오래됐을 거 아니야, 맞지? 처음에는 입에 어색하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말할수록 익숙해져서 더 친숙해져.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지? 두 점. 세 번째가 뭐였지? 없어. 한 점과 법선 벡터였잖아, 맞지? 근데 교과서에 보면 처음 두 개는 교과서에 딱 개념으로 나와 있다. 근데 법선 벡터는 보통 좀 더 알아보기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한 페이지 따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색칠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제 녹색이나 뭐 노란색 좀 더 중요한 건 아니고 추가로 배울 수 있는 개념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 거기 있어. 물론 시험은 매우 잘 나옵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나오긴 하는데 메인 스트림은 어쨌든 방향 벡터가 기본. 이렇게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방향 벡터가 주어질 때 이렇게 되면 어쨌든 두 직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한 직선이 뭐 L1이고 또 다른 한 직선이 L2인데 L2의 방향 벡터가 각각 이제 U 벡터, V 벡터를. 자 근데 일단 우리가 몇 가지를 깔고 가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우리 공간에서 다 했거든, 공간 도형에서. 일단 평면에서는 두 직선이 무조건 뭐해? 평행하지 않다면 사실 만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각을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 근데 공간에서는 무슨 위치도 있다고? 꼬인 위치도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지?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한 다음에 이제 구한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벡터는 평행이동을 마음대로 해도 돼, 안 돼? 돼? 알았지? 벡터도 평행이동 해도 돼, 알았지? 자 어쨌든 근데 다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일반적으로 뭘 가리킬까? 작거나 같은 쪽을 가리켜. 봐봐. 그러니까 직선이 L1이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L2가 이렇게 하나 그려지게 되면 각이 몇 개 생겨? 총 4개 생기잖아, 맞지? 근데 그 중에 두 개는 막꼭지각으로 서로 같잖아. 그럼 각의 크기가 2개 생긴다고 할 수 있어. 그 중에 누구를 가리킨다고? 작거나 같은 쪽을 가리키는 게 약속이야. 일단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그게 약속이 안 왔지.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런 각이라고 하면 여기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지. 이 그림에서. 여기가 괜찮지? 근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아? 벡터는 평이동해도 되니까 벡터는 뭐랑 뭐를 가지는 물리량이었지? 크기랑 방향만 가지지 위치 정보는 가지지 않나, 맞지?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위치 개념을 추가해서 위치 벡터라는 걸 만든 거지. 원래 벡터는 평이동과 상관없어.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지? 평이동에서 시점을 갖게 만든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각의 크기를 재는 거예요. 근데 벡터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두 가지가 생기는 거거든. 이 중에 작거나 같은 각이 벡터가 이루는 각이야. 즉,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0부터 90도까지인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0부터 180도까지야.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일단 요거는 인지를 하고 하자.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방향 벡터가 L1의 방향 벡터가 U1 벡터 이렇게 있다고 치자. L2의 방향 벡터가 이렇게 U2 벡터가 있다고 치자. 우리가 얘를 이제 위치 벡터로 와서 시점 원점을 해서 원점에 딱 만나게 만들 수 있겠지. 뭐 이를테면 원점이 여기라고 치게 되면 U2 벡터를 이렇게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지.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그림 삐고네.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는 어떨까? 똑같겠지, 맞지? 근데 알고 봤더니 U1 벡터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도 어때?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게 방향 벡터는 그 벡터랑 방향 벡터 뭐든지 다 괜찮다고 했잖아, 맞지? U1 벡터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 여기가 괜찮아? 그럼 이때는 두 벡터가 있는 각은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180도 빼기 세타와 같은 거지. 괜찮니? 괜찮아? 그러니까 두 벡터 있는 각이 이 각이 나올 수도 있다고. 꼭 예각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래서 둔각으로 주어지거나 예각으로 주어지거나 그거는 이제 방향 벡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걸 조절하는 건 굳이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나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를 구하나 뭐는 항상 같아. 이 둘의 절대값은 어차피 항상 같단 말이야. 괜찮니?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타는 무슨 각이라고? 예각이라고. 그러면 이 값은 양수라서 이렇게 써도 괜찮아.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 그냥 뭐 하면 돼? 이걸 구하든 이걸 구하든 뭐 해주면 돼? 절대값 씌워주게 되면 그 값이 항상 그 예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지? 코사인 세타는 U 벡터 크기 곱하기 V 벡터 크기 분의 U 벡터 내적 V 벡터 크기 분의 코사인이 아니지 크기 분의 내적이 코사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다 뭐 씌워주자고? 분모는 어차피 양수라서 분자이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너희 그 지금 숙제를 잘 안 해서 아마 이제 크기 분의 내적이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적의 재미가 뭐였지? U 벡터 내적 V 벡터를 하라고 하면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그냥 정의입니다, 맞지? 당연히 코사인 세타 넘어가면 이거지. 이걸 그냥 공식도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그냥 하면 아는 거야, 하면.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야, 맞지? 쌤이 너희 입장이라도 잘 못했을 것 같아, 성실하게. 그러니까 다만 이제 나올 때 그래도 확실하게 알려고 노력하면 좋겠어. 어려운 건 아니야, 알았지? 어렵게 느끼면 그거는 뭘 할까? 그러니까 지레지 겁먹는 거에 가깝고 매우 간단한 공식만 X해주면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조소도 괜찮아?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봐. 이게 이제 그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어쨌든 접선 벡터는 조금 사이드한 아이디어로 좀 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직선에서는 법선 벡터로 주어지게 되면 L1의 이제 법선 벡터가 방향 벡터가 법선 벡터가 N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선 L2의 법선 벡터를 N2라고 하자. 자, 그러면 내가 원래 이제 두 직선을 구하기 여기가 세타잖아, 맞지? 근데 법선 벡터는 수직인 걸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어차피 평행 이동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올렸다고 치자. 여기가 N1 벡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 요 벡터가 N2 벡터. 근데 법선 벡터는 기본적으로 수직을 깔고 있으니까 이렇게가 수직이고 이렇게가 수직이거든. 그러면 요 각을 내가 X라고 하게 되면 요 각이 뭐가 될 수밖에 없지? 세타가 될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 맞지? 어차피 둘이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도 두 직선과 이루는 각과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냥 그대로 풀면 돼. 이렇게 얘랑 공식이 똑같습니다. 즉 코사인 세타는 N1 벡터
크기 곱하기 n2 벡터 크기 분의 n1 벡터 내적 n2 벡터고 우리가 여기서 세타가 일각이고 그럼 절대값 씌워주면 된다가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제가 그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인데 이건 사실 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결국 저 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야?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이랑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랑 어떻다니? 같다는 얘기지.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이랑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랑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직선끼리 평행하면 방향 벡터끼리 평행해. 직선끼리 수직이면 방향 벡터끼리 수직이야. 직선끼리 평행하면 법선 벡터끼리 평행해. 직선끼리 수직이면 법선 벡터끼리도 수직이야. 이게 그냥 끝이야. 그걸 열심히 그냥 이제 식으로 써놓는 거지. 있어 보이려고. 진짜 별거 없어. 근데 우리가 수직을 다루는 방식이 뭐밖에 없다고? 외적 연이다. 수직은 외적 연이. 평행은 조금 애매한데. 평행은 이제 그 사실 내적의 그 값이 그러니까 두 벡터의 크기의 곱의 뿔만은 같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한 벡터가 다른 한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된다로 가는 게 조금 더 좋고 더 실전적으로는 성분비 같다로 푸는 게 더 실전적이고 왜냐하면 실수배를 쓰는 순간 문자가 하나 추가되거든. 근데 성분비 같다로 하면 이제 그냥 암산컷이 되어서 보통은 성분비 같다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 L1이면 이 친구의 그 방향 벡터가 2,3,1이라고 하자. L2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친구의 방향 벡터가 U 벡터가 여기는 V 벡터라고 해야 되겠지. V 벡터가 뭐 4,A,B라고 하자. 둘이 평행하대. 그러면 그냥 몇 배 되었어? 얘도 두 배, 얘도 두 배. 그냥 그렇게 다. 평행하려면 두 벡터 평행하는 건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를 표현해야 되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가 두 배 되었으니까 나머지 다 두 배 되어야 실수배로 표현되겠지. 그러니까 성분비 같다로 보는 게 훨씬 더 실전적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는 그냥 문제 가겠습니다. 5번 볼게요. 5번. 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래. 그러면 45도.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L 직선의 방향 벡터는 2,1이 될 거고 U1 벡터로 쓰겠습니다. U1 벡터. U 벡터라고 쓸까? 어쨌든 씁시다. A, 1. 그 다음에 V 벡터는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A, -1. 이루는 각이가 45도래. 그럼 코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 저들이 크기분의 내적의 절대값이 루트 2분의 1과 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크기 루트 5가 되고 크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1이 되고 내적하면 2A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거 풀면 그냥 당연히 해봅시다. 넘기고 제곱할게. 5A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4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넘으면 3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8A가 되고 마이너스 3분 제곱가 되고 1, 3, 3, 1 마이너스 4A는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겁니다. 이건 둘 다 되는군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중사형 잘 이해하고 있어? 정민이도 잘 이해하고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U 벡터라고 하게 되면 1,1,A가 되겠고요. V 벡터라고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근데 진짜 이런 거 조심해. 알았지? 그 학교에서 의심 낼 때 꼭 뭔가 실수할 걸 꼭 넣어놓더라고. 그런 걸로 실수해서 틀리면 사실은 많이 어렵다. 자, 이제 또 크기분의 내적이 루트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루트 2분의 1은 크기 1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구분함. 3이 되겠지. 분의 내적 1 빼기 2 더하기 2의 절대값. 이렇게 만들죠.
그럼 이제 넘기고 제곱하면 9a 제곱 더하기 2가 되고 2가 되고 그다음은 얘는 2a-1의 제곱이 나왔지. 2배의 2a-1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4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이 되니까 8a 제곱이 되어서 넣으면 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8a가 되겠군요. 그리고 18에서 2를 빼니까 더하기 16이 되나? a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이렇게 풀리는 거죠. 괜찮니?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자, 6번은 우리가 L에 대한 방향 벡터를 U 벡터라고 하게 되면 U 벡터는 1,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V 벡터. 그냥 U1, U2, U3라고 쓸게. U2 벡터는 마이너스 2, 올려. 마이너스 2, 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U3 벡터는 마이너스 1, B가 될 겁니다. 자, 그때 M과 평행하고 N과 수직. 얘 둘이 평행, A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겠군요. 얘랑 수직, 내적용이다.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b군요. 이 b가 제 b는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7번 봅시다. 7번. 정직거가 이제 이게 안타깝게도 공식이 없거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냥 풀이를 기억하는 겁니다. x-1는 y-2는 1-2.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약속이 뭐지? 동사? 직선이 이렇게 있고 점이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약속. 최단거리 가장 짧은 거리. 그래서 수선에 발해져서 요거 길이 구하라는 게 문제 요구 사항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은 요게 포인트, 요게 포인트. 근데 뭘 포인트라고 말하는 거지 지금? 수직. 그러니까 내가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매개변수 표현으로 나타낼 거야. 그리고 이 직선의 방향 벡터와 AH가 수직이 되게 만드는 매개변수 T의 값을 찾을 거야. 그럼 그때 H 좌표가 그어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AH 길이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뭐 하자고? 매개변수 표현을 하자고. 그래서 는 t 잡는 거죠. 그러면 3t 더하기 1, t 더하기 2, 마이너스 t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t? 맞군요. 마이너스 t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랑 AH 벡터랑 U 벡터랑 수직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AH 벡터 먼저 표현을 해볼까? 이거에서 얘를 빼는 거지. 그러면 3t 더하기 2, t 더하기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이게 AH 벡터예요. U 벡터는 뭐지? U 벡터는 3, 1, 마이너스 2. 얘 둘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내적이 0이 되는 겁니다. 9t 더하기 U t 더하기 1 t 더하기 4가 제로 이렇게. 그러면 11t가 마이너스 11이라서 t가 마이너스 1이 되군요. 그러면 근데 어차피 우리가 아까 길이를 구할 때 h 좌표 구한다고 했는데 그냥 어차피 길이는 AH 벡터의 크기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냥 요 AH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AH 벡터는 t 마이너스 1에 보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3이 되거든요. 요 벡터의 크기가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H 벡터의 크기는 루트 10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책에서는 시키는 게 있군요. 책에서 시키는 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가 이제 H. 이게 1번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직선 AH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를 계산해서 t 값을 구하게 되면 직선 AH 벡터가 나오잖아, 맞지? 그럼 이 AH 벡터는 직선 AH의 뭐가 되는 거지? 방향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직선 AH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 하라는 거지 이건? 아 그건 그냥 따로 하라고 한 거군요. 직선도 구하고 길이 구하는 것도 쌤이랑 똑같이 3번 방식으로 했습니다. 다시 2번 방식에서 요거 어차피 그 AH 벡터를 구했으니까 그 구한 걸 바탕으로 AH 직선도 구해봐라 이런 뜻이지 그거를 이제 길이를 구할 때 쓰지는 않아. 사실 필요가 없는 계산이니까. 그냥 직선 구하는 거 한번 시켜보면 문제야. 혹시 질문 있어 정민아? 자, 여기는 아마 크게 막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480번 한번 봅시다. 480번을 보게 되면 L이라는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얘는 2분의 x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3분의 z 더하기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P라는 점이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 이동시킨 점을 찾을.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직선 L이 있고 점이 여기 있다고 치자. 근데 얘를 대칭 이동하면 상식적으로 여기가 이제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누가 되는 거야? 직선 L 위에 점이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편의상 H라고 하면 뭐지? 잠깐만 생각을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 H를 4개 변수 표현을 나타낼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P 잠깐만 약간 남기고 어쩔 수 없군요. 어쩔 수 없군요.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여기서 했던 과정 있잖아. 이걸 그대로 하되 우리가 이 그 P'이라는 점을 이 PP'이라는 직선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직선 L 위에 존재한다고 풀 겁니다. 괜찮니? 해봅시다. 먼저 지금 이제 U 벡터를 잡게 되면 U 벡터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H라는 점을 4개 변수 나타내면 는 T라고 잡으면 2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PH 벡터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해도 괜찮겠군요. PH 벡터를 구하게 되면 이제 H에서 P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 했잖아 항상. 그래서 2T 마이너스 5, 그다음 마이너스 2T 더하기 2, 마이너스 3T 더하기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에서 요거 빼고 요거에서 요거 빼고 요거에서 요거 빼는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PH 벡터랑 U 벡터랑 뭐라고? 수직이라고. PH 벡터랑 U 벡터랑 수직이라고. 따라서 내점을 하게 되면 4T 마이너스 10 더하기 4T 마이너스 4 그리고 더하기 9T 마이너스 3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17T가 되고 요거 계산하면 17이 되어서 T가 1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가 괜찮지? 그래서 그럼 pH 벡터를 확정하게 되면 3, 0,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원래는 쌤이 중점으로 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지금 pH 벡터라는 벡터는 이렇게 가는 벡터거든. 근데 내가 벡터를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다고. 힘의 합력이나 점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결국은 이 H라는 점은 P로부터 이렇게 이동한 점인 거야. 그럼 P'은 그걸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P로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고? X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6만큼. Z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간 점이 된다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P'이라는 점의 좌표는 저기 P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Y 좌표는 그대로 두고 Z 좌표는 마이너스 4를 더하는 이게 점 P'의 좌표가 될 겁니다. 괜찮니? 약간 이동으로 생각하는 게 요거는 훨씬 더 나이스하게 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81번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싶시다. 자, 481번을 보게 되면 L이라는 직선이 2분의 x-5가 되고 그 다음은 2분의 y-3 z 더하기 2가 되고 그리고 M이라는 직선이 마이너스 2분의 x-4 그리고 y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z 더하기 1.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L 위의 점 P와 M 위의 점 Q에 대해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최소값을 구하래. 얘는 그냥 성실하게 매개별에서 표현해서 그냥 그 최소값 구하는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아니 문자가 두 개라서 계산으로는 곤란하거든요. 다시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L이라는 직선이 있고 우리가 M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렇게. 근데 O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냐면 이 직선이 어떤 점을 잡고 이 직선이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요 점이 이렇게 동시에 수직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거든. 그때 이 길이가 이제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점 P가 되고 여기가 점 Q가 되었을 때 동시에 이렇게 수직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O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제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매개별 수로 나타내면 2t 더하기 5, 2t 더하기 3, t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2s 더하기 4, s 마이너스 1, 2s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Q 벡터를 구하게 되면 PQ 벡터가 QP 벡터라고 쓰겠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라서 약간 기분상 이제 T가 앞에 있는 게 조금 더 쓰면 익숙하네. 그래서 P에서 Q를 빼겠습니다. 그럼 2T 더하기 2S 더하기 1, 2T 마이너스 S 더하기 4,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QP 벡터랑 L이랑도 수직, M이랑도 수직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L 벡터는 L의 U 벡터라고 할까? U 벡터는 2, 2,1이고 V 벡터는 마이너스 2, 1,2잖아. 그래서 얘랑 수직, 얘랑 수직을 풀게 되면 T와 S에 대한 공식이 두 개 만들어지지 않았지. 그러면 이제 뭐지? 그 T 값과 S 값이 결정될 겁니다. 쌤도 사실 지금 조금 고민이 되는 건 아마 문자가 두 개라도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그 점점 거리 공식으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자, 요거 일단 결론은 사실 결국 동시에 수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냥 그대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t 더하기 2s 더하기 1의 제곱 2t 마이너스 s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1의 제곱 루트는 이제 어차피 길이 구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하면 되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쓰면 될 것 같고 얘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이제 그 4t 더하기 s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s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t 마이너스 s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2t 마이너스 s 더하기 16 더하기 t 마이너스 2s의 제곱 더하기 이제 더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2배의 t 마이너스 2s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나서 얘를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식이 약간 삭막하긴 하군요. 얘랑 다음 뭐 되지? 그러니까 4t제곱 마이너스 4ts 더하기 s들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4ts 더하기 4s제곱 그러면 얘를 더하게 되면 5t제곱 마이너스 8ts 더하기 5s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나왔지. 아 이거는 좀 처치가 곤란하긴 하군요. 이 상태로는 처리하기가 곤란하네. 사실 쌤이 머릿속으로 풀려왔을 때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안 되는군요. 이게 결국은 t 더하기 s에 대한 완전제곱식 형태로 사실 쌤이 정리가 되기를 완전제곱식이 아니고 약간 t 더하기 s에 대한 2차 함수로 정리되기를 바랬었거든 쌤이.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태로는 아마 해봐야 알겠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쌤이 시간적인 부담도 좀 있어서 요거는 그냥 이제 지식으로 푸는 걸로 합시다. 어쩔 수가 없다. 지금은 그냥 둘 다 동시에 수직이 되는 거 찾아서 t값, s값 결정되고 그때 p표의 길이 구하는 걸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쌤이 왜 이런 고민을 좀 했냐면 그 코인이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동시에 수직인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는 걸 이제 쌤이 아마 공간도에서 지나가는 말로만 한번 이야기하고 어떤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거든. 그래서 그 방식을 약간 조금 꺼려했는데 어쩔 수 없다. 지금은 그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